이 똥검 박상용이가 그동안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뭐 연어 파티도 해준 적 없고 뭐 다 없다. 다 거짓말이다. 회유한 적 없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을 해줘야 당신은 정보물에서 형을 까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직접 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녹취록도 아니고 음성 파일이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JTBC가 보도했느냐? 아니에요. KBS 단독 보도예요. 그러니까, 박장범이가 여전히 사장이죠? 근데 미쳤나 봐요, KBS가. 네. 그만큼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이 내용들 많이 들으셔서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뉴스 한번 정리하고 이 시기를 어떻게 죽여야 될지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분 좋은 고민이네요. 네. 똥검사를 죽이는 고민이라니 어우 짜릿하네요. 생각만 해도. 자, 박상용이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한테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형량을 거래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박상용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2023년 6월입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체적 진술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익제보자까지. 네. 아예 제가 친절하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할 건지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심지어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라고 똥검사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협박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당신 주변인 사람들 있잖아.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장이나 조사를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 안 해주면 네 주변 사람들을 다 잡아다 쳐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여다면서 이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변호사나 이화영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지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죄가 안 되나? 검사가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그 변호사가 한 것도 아니지만 변호사가 제안을 했다고 하면 검사가 거기 그 사건 기록에 써야 됩니다. 요런 제안을 시도했다라고. 그런 거 없어, 지금 밝혀진 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는 김성태하고 이화영을 일종의 저울질해서 짜맞추고 있었어요. 즉 처음에 일이 시작된 거는 김성태를 잡아놓고 보니 지금 김성태가 해외로 돈 빼돌려갖고 도박한 거를 이미 잡아서 알고 있었어. 근데 그 돈이 어찌됐거나 북한하고 연결돼갖고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 쪽으로 지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도 받아냈어요. 이거는 국정원한테서 받은 거야. 이들이 조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국정원이 애초에 사실상 국정원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 쪽 김성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안부수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갖고 고위 관리를 만나는 과정 중에 뭐라도 이제 꼬셔야 되니까 그쪽에 돈을 주겠다. 돈을 주는데 일종의 이제 뉴스를 만드는 용이었죠. 북한이랑 합작 사업을 한다는 전제를 해갖고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황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조서를 받아와가지고 이거를 전혀 상관없는 방북대가 비용으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애초에 북한 인사를 만난 적이 없고 김성태가 그리고 돈을 안 만났기 때문에 돈을 300만 불을 줬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봉지욱 기자가 그래서 만나러 간다는 거 아니야. 북한 쪽 인사를. 근데 만일에 나 만난 적도 없지만 돈도 받은 적 없다라고 그쪽에서 증언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 상황에서 얘가 나름 시나리오를 짠 게 북한에 돈을 준 게 300만 불이고 왜냐면 300만 불이 김성태 도박 계좌에서 나간 근거가 있으니까
이 돈이 북한으로 간 건데 이게 북한으로 간 건데 단순하게 기업 투자하면 안 돼. 이재명이 주범으로서 이재명한테 이재명이 그 돈을 줬다. 무슨 대가를 원하고 그 돈을 줬다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던 거야. 전혀 엉뚱하게 쓰여진 돈하고 전혀 이재명과 상관없이 일했던 이 두 사람을 끌어다니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짜맞춰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초유의 조작 범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과정 중에 정신없이 양쪽을 회유하고 댕긴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들레 단독을 보면은 박상용이 자기가 본격 수사를 다 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성태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맡고 있고 뭐 그런 거 안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나온 KBS 또 단독이 있는데 오늘 나온 거는 뭐냐면 아예 박상용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다.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라고 자기가 답답해하고 있어. 왜냐면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이화영 씨가 이거 300만 불 이거를 증언만 해주면 김성태 300만 원 확보한 상황에서 이재명이라고 얘기만 해주면 이게 엮을 수 있는데 안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해준다고 하고 가을에 풀려나기로 보석 약속을 받았다가 부인이 찾아가고 된소리를 하는 바람에 나 그거 아니에요. 조작받은 거예요. 얘기했다가 지금 7년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7년 8개월 받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이게 알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없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이재명 지사까지 어떻게든 엮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이 정도로 되면 이거는 사건 조작을 해도 너무 심각하게 한 거예요. 전혀 다른 두께의 사건을 이걸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란 말이지.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까지 조작을질을 하는데 이게 혼자의 공명심만으로 가능한 거냐고. 내가 이재명을 없애버려야겠다 아니면 이재명에 대한 철천지 원한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주변에 있는 증인들 다 있고 자기가 한 말이 있고 교도관들 와서 다 받고 지금 자기가 해외해놨던 증인들도 언제 입장 번복하면 역으로 자기가 다 두들겨 맞을 걸 알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단독 범행일 수 있겠냐는 거죠.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어떤 놈이 이런 무리한 짓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10억 횡령한 놈한테 그거 한 5억 깎아주는 조건으로 그 공소 고치는데도 발발 떠는 게 검사들이에요. 근데 이 새끼는 대범하게 진짜 대선 후보를 날려버릴 작정으로 이 지랄을 했다 정도 되면 이건 정권 차원의 비호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터지니까 가만히 처박혀 있던 한동훈이 푹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 팩트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다. 왜 그러겠어요? 이제 그 다음은 자기라는 거거든. 지금 똥검이 무너지면 너 나중에 똥검이 저기서 지금은 막 버티고 그거 단편적으로 잘라갖고 음성 일부만 갖고 얘기를 한 거네 무슨 실제로 저쪽에서 제안을 받은 거네 온갖 변명을 해가면서 지금 이걸 혼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이만큼 증거가 쌓여서 결국 나중에 교도관도 올 거고 가장 중요한 이화영이나 김성태가 네가 그때 강요했잖아, 조작했잖아, 거래하자고 했잖아라고 하는 증언을 법정 가서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김상현 입장에서도 박상용 입장에서도 나 한동훈이가 그때 시켰어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야. 결국은 그 단계까지 가도록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단계에서 조직을 살리거나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려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공명심 때문에 혼자서 단독 범행으로 이걸 했습니다. 라고 하면 검사 1인의 개인적 일탈 내지는 조작 검사로서 똥검으로서 사라지면 끝이야. 근데 이 새끼가 버티는 이유는 뭐냐? 이게 정권 차원의 문제로 흘러간다는 거죠.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본인 선에서 했다 그러면은 살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실 무근이다.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뻗땡긴다? 이건 무슨 얘기냐? 또 노골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도 이제 하기로 했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인들하고 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국정조사. 어? 그러면 국정조사 안에서 김성태나 이화영이나 또는 그와 연관돼 있는 밑에서 일했던 사람, 교도관 이미 증인들은 많이 확보해 놓고 있으니까 한동훈이 그러더만 나는 왜 안 불러? 에이, 난 자신 없으니까 안 부르는 거지. 아니, 넌 일부러 아껴놓은 거야. 그 다음이지 뭐. 이 사태를 끝까지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검찰이 이 새끼들 누가 주범이야 했을 때 마지막에 박상영이가 사실은 동훈이가 저 똥칠했다고 자른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제 똥을 묻어주는 조건으로 저한테 이걸 시킨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일주일 전에 박상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세계일보 단독에 보면은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직적 차원에서 검찰 조직 차원에서 대응해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도 있지만 뭐 다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여기에 걸린 것 같은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 혼자 못 죽으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야 일어나라. 박상영은 죄가 없다. 똥구멍을 관리할거니 힘이 없는 게 무슨 죄냐. 무능하다면 똥구멍만 무능했다. 이렇게 나와주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이걸 누가 실드를 쳐주겠냐고. 지금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이쯤 되면 검찰에서 그나마 목숨 부지 하려면은 박상용이를 빨리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버려야 되는데. 당연하지. 이거 너만 혼자 죽으란 말이야. 근데 이 새끼는요. 실드를 이거 지금 못 쳐, 이거는. 정치권 내다보고 있어요. 네, 아니 실제로 근데 어이가 없대. 유튜브 방송에 나오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출마하겠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얘도 나도 제2의 한동훈처럼 되고 싶은 거야, 지금. 아 감옥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한동훈이 안 아니면은- 갔으니까. 아유 끈 떨어졌는데 한동훈은? 그래서 한동훈 그냥 유튜버인데 왜? 그래서 아 유튜버 되고 싶은 거구나. 뭘 더 하려고? 뭐 선거에 나오기를 하나? 그 사람이 무슨 지지율이 있나?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당이 있나? 백수인데 무슨? 아니면은 이제 학문 전문 유튜버 되는 거지, 이제. 하나는 민대가리 가발 전문 유튜버 나왔으니까 학문 전문 유튜버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점이 가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안 나와요. 그냥 묻어버릴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반론도 없고 안 나올 건데 얘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갖고 이슈들을 막 키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거짓말 해가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저를 수사하던 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들 입장에 지금 보안 수사권 얘기로 지금 앞으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새끼가 이런 조작 수사하고 있는 게 전 국민한테 펼쳐지게 되면 거기에 수사권을 달라는 얘기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미꾸라지가 역시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분노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고요. 옛날에는 의자가 돈 받아갖고 감옥 갔다 온 우리 전 총리도 있어요. 한명숙 총리도 있어요. 진짜. 아니 돈을 안 줬다는데 의자가 받았다고 해갖고 그게 뇌물이 된 거잖아. 근데 그거는 뭔가 증인들도 있고 증인들이 나중에 입장 번복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심도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사건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건은 달라요. 아직 진행이 남아 있는 데다가 증인들이 다 살아 있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 이걸로만도 검찰은 완전히 폭망으로 갈 건데 이게 단순하게 검찰 일개 개인 박상용 하나의 일탈로 가지 말고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시작됐고 얼마나 악질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봐야 된다고.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김성태 도박죄하고 외환관리법 말고는 검찰이 끼어들 만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국정원 보고서 먼저 보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북한 인사랑 접촉했다라고 하는데 이화영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야. 그냥 경기도에 있었을 뿐인 거지. 그걸 갖다가 안보수를 끼워 넣어갖고 이화영이랑 묶어갖고 2중 3중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도 문제도 아니지만 무슨 정치인이 자기가 경기도지사인데 나중에 방북을 할 때를 대비해 갖고 돈을 북한에 성금을 주고 그 돈을 갖다가 미리 줘가지고 방문 예약을 하는 거. 북한이 돈 주면 그냥 다 받아주는데요. 300만 불 주면은 카퍼레이드 해주고 30만 불 주면 꽃만 흔들어주고 마는 됩니까? 그럼 북한 정권에서도 이 웃을 얘기예요. 남북관계 좋아지면요 북한에서 직접 증언 내려옵니다 진짜. 혹시 그 과정 중에 북한 쪽 인사를 통해 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거에 대한 거를 인정해 주는 옛날 천안함 사과 때처럼 이명박이가 사과인데 사과 아닌 사과 같은 표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봉투를 던지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레벨로 혹시나 증언 청탁한 건 없는지 이것도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근데 더 좀 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관련된 얘기지만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서민석 변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화영을 회유하려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분이 지금 청주시장 후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이분이 법률특보로 정청래 대표가 법률특보로 이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하고 엮어가지고 이재명을 치려고 정청래가 이 사람을 영입했다. 이런 식으로 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왜? 맞아요. 야 내가 대통령한테 다 알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 거의 다 이 사람들 이 변호사를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욕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야? 굉장히 결정적인 이 증거를 부치록을 보관해놓고 발견한 거잖아 이제. 그 사람이 만일에 이거를 국진당하고 써먹으려고 생각했으면 이걸 녹취했거나 보관했겠어요? 지금 터뜨렸겠습니까? 지금 시점까지 이 녹취록이 남아있는 자체가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서민석 변호사가 어찌됐거나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이화영 피고한테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 변호인인데.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렇게 해서 형량을, 왜냐면 일단 변호사에는 자기 자기 의뢰인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홀라당 넘어가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회유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는 맞지만 그 상황에서 진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녹취록 못 가죠. 변호사 윤리상 못 갑니다. 의뢰인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일단 이화영 씨도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 거고 이게 회유받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결정적인 게 까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있었던 연어설부터 그 카드 값이 있니 없니 방이 5호니 6호니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증언들이 있었는데 이거 디올백 영상처럼 한 방에 진짜 트리거가 터져버린 거잖아. 그리고 그때 나온 얘기가 또 뭐가 있었냐면 정청래가 이재명을 치기 위해서 박지원과 같이 결탁했다. 왜? 박지원이 자기 서민석 변호사 추천했다고 했거든. 자기 친한 지인의 사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데 쓰였어요. 지금 그 사람들 사과할까? 지금은 서민석 변호사 때문에 이 대북
대북송금 관련한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나온 거고 이게 국정조사 직전에 터졌기 때문에 국정조사 입장에서 뭐 연어를 샀냐 페트병에 소주가 들었냐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증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때 당시에 당신이 했었던 수사 상황이나 기록이나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고 그때 같이 일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증언으로 확대를 해갖고 팩트를 찍으면 됩니다. 나중에 대지를 시켜도 되고요. 그럼, 어쨌든 그럼 사실상 공익제보자지 서민석 이거 변호사. 덕분에 진짜 잘 됐다.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이런 조사 없었으면은 이런 폭로가 없었으면은 그냥 넘어갈 뻔했어. 아니라고 하면 끝이잖아. 다시. 아무튼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도 그렇고 국진당도 쉽사리 쉴드를 못 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건은 또 다른 건이죠. SBS 건하고는 또 다른 건이기 때문에 SBS에도 지금 검찰이 끼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짓거리들을 했다. 심지어 SBS의 후속 보도 내용도 검찰이 알고 증언을 협박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 내용 자체도 검찰 증언이 들어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SBS와 검찰이 일종의 그 사건을 만들고 날조해갖고 그걸로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것도 앞으로 훨씬 더 신빙성 있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놈들인데. 자, 앞으로 귀추를 좀 주목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